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보. 질 좋은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질 떨어지는 일자리는 폭증하겠죠. 그것도 찾기 힘들어지는 시에도 오겠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일단 질 좋은 일자리가 점점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없습니다. 보통 질 좋은 일자리가 뭘까? 간단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일자리. 예, 대기업 중견. 누구나 대기업 중견 일하고 싶지만 옛날부터 대기업 중견은 누구한테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항상 이제 학벌이 좋고 스펙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일할 수가 있어. 근데 요즘에는 학벌이 좋은 사람도 일할 기회를 못 받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학벌이 좋은 사람들도. 옛날에는 그래도 스카이라고 하면 그래도 대기업 중에 많이 갔잖아.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 이제 대기업도 이제 채용시장에서 그런 취업 준비생을 좀 보는 방향이 많이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예전에 제 방송에 그 삼성전자 일하신 분 있거든요. 삼전. 그 수원 삼전. 영통구에 있는. 그분은 이제 R&D에서 일합니다. R&D. 연구개발부서에서. 그분은 이제 충내 나왔거든요. 충남대학교. 나와가지고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늦은 나이 들어갔습니다. 경력 채워가지고. 그분도 생시로 들어간 게 아니라 중소 연구실에서 경력 채우고 석사 달고 들어갔어요. 좀 늦게 들어갔어요. 삼성은. 그분이 이제 임사 담당자하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학벌보다 경력을 더 우선시하게 볼 거라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삼성이 그래도 학벌을 좀 적게 보거든요. 다른 회사보다는. 실무 경력을 더 많이 우선시해요. 앞으로 그걸 더 우선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경력을 더 많이 보겠다고. 그냥 학벌 좋고 그냥 이제 대학교 이제 간판 좋은 데보다 이제 중소나 이제 그런 데서 제대로 경력 쌓고 이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을 많이 쓰겠다고 하는 거죠. 그걸 좀 단적으로 증명하는 게 뭐냐 하면 요즘에 보면 이제 정기 채용이 없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그 수시 채용으로 많이 가잖아요. 보통 수시 채용은 대부분 경력직. 그리고 수시 채용은 공고가 안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대기업도. 그러니까 아름아름을 뽑는 거야 이게. 누구 추천으로. 네. 경력 있는 사람 뽑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옛날처럼 막 채용공 올려서 대기업을 뽑는 게 아니라 채용공 안 올려요. 근데 이제 경력직 같은 거 있으면 사내 추천으로 많이 뽑아요. 사내 추천 같은 걸로. 그래서 그런 건 채용 공고가 안 올라와.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대기업 중견 자리가 없죠, 이게. 공개 채용 같은 게 없죠, 이게. 그러니까 안 뽑는 거 아니에요. 뽑긴 한데 알게 모르게 뽑는 거야, 이게. 네. 이미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경력이나 어떤 그런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도 대기업 중견 일자리 안 나오겠죠. 왜냐 대기업 중견 요즘에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네. 삼성 SK도 그렇게 사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삼성 SK도 이제 AI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점점 사람을 적게 쓰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옛날처럼 사람 많이 뽑아서 많이 구인다고 무조건 돈이 낸다.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사람 없이도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회사를 다 꾸미고 있죠. 현대자동차도 앞으로는 대규모 사람 뽑을 일이 많지 않을 겁니다. 현차도 요즘에 인력을 줄이고 있잖아요. 왜냐? 미국 공장을 옮기고 있고 미국 공장은 사람 없이 굴러가는 공장으로 이미 이제 바꾸고 있거든요. 생산되고 있잖아. 예. 미국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하면 당연히 국내 물량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내 이제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앞으로 많이 안 붙겠죠, 이게. 근데 다른 대기업도 지금 안 좋은 게 다른 대기업은 잘 굴러가나. 이 대기업이라 해서 무조건 잘 되고 잘 굴러가고 이런 것도 아니야. 한때 잘 굴러갔던 대기업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뭐 철강, 석유화학도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아. 그동안 좋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석유화학은 문제가 뭐냐 하면 인건비가 엄청 높아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보통 석유화학이 생산지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현차보다 더 좋아요. 왜냐? 기본급이 엄청 높거든요. 현차는 기본급이 낮습니다. 현차는 왜 연봉이 높냐 하면
기본급이 낮은 대신에 성과를 엄청 많이 받아. 올해 작년에 이제 성과 많이 터지다 보니 그게 연봉으로 이제 합쳐져 가지고 많아 보이는 거지. 성과를 빼고 나면 엄청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현차도. 예. 진짜 연봉 많이 받는 석화면 석화, 석유화. 기본급이 엄청 높습니다. 기본급이. 근데 아마 올해 석화 같은 경우에도 아마 성과가 많이 터지지 않을 거야. 거기다가 워낙에 일한 직원들이 이제 기본급이나 인건비가 높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예. 옛날처럼 이렇게 흑자가 나오는 그런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석유화학, 철강 쪽은 채용 공고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거의 안 나올 것 같아. 울산도 요즘에 분위기 많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울산이 지금 대한민국 이제 제조업 중에서 가장 넘버원이지 않습니까? 대기업도 가장 많고 일할 때도 가장 많고. 근데 울산도 이제 분위기 안 좋아서 울산 주변에 어떤 그런 식당이나 업소 같은 거 잘 안 된대요. 예. 포항도 이제 철강 쪽이 요즘 많이 힘들다 보니까 그 철강 쪽에 일하는 포스코 직원, 포스코나 이제 뭐 세아제강 이런 직원들이 일 끝나고 이제 바로 집에 간대. 원래 철강 쪽에 일하는 분들이 술을 많이 먹어요. 고기도 많이 먹고. 왜냐 일이 힘들고 고되다 보니까 일 끝나고 나서 이제 직원들이 소주 기울이고 회식 같은 것도 많았는데 요즘 회식도 없고 일 끝나고 곧장 집에 간대요.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잔업수당도 없어 이게. 보통 생산직은 잔업특급이 정말 중요한데 잔업특급이 없으면 기존에 받는 월급에 이제 한 절반 정도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절반 정도. 만약에 내가 뭐 잔업특급 해가지고 평달에 한 400 받았다. 잔업특급 없으면 200만 원 초반입니다. 200만 원 초반. 가정 있는 분이 그 정도 돈 받으면 좀 빡세겠죠 이게. 많이 빡세겠죠. 아니 월급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술과 밥을 사 먹습니까? 요즘에 술값이나 이제 고기값 비싼데 둘이서 먹으면 10만 원 나오는데 어떻게 사 먹어? 잔업특급 못 해가지고 월급이 반은 쪼그라드는데 거기다가 회사 분위기 안 좋아서 성과급도 기대하기 힘들어. 사람들이 안 사 먹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 공단 주변에 이제 음식점, 뭐 백반집, 그리고 고깃집, 술집, 막창집 이는 잘 안 돼요. 그리고 보통 공단 주변에 뭐가 있냐면 유흥가가 있습니다. 유흥가. 돈 잘 버는 그런 이제 공돌이 분들이 이제 놀기 위해서 만드는 공간이 있어요. 뭐 노래방, 주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데가 더 안 될 거예요. 왜냐? 이런 데 비싸거든. 예, 비싸죠. 근데 그동안 비싸도 써줬던 이유가 원체 돈을 잘 벌다 보니까 거기 돈 다 써도 야 괜찮아. 어차피 우리 공장 다음 달에 또 성과가 터지니까 그 돈 메꾸면 돼. 돈 써버리는 거야 이게. 근데 지금은 안 쓰는 거죠. 왜냐 이제 성과급도 이제 많이 안 터질 거고 뭐 잘못한 것도 많이 없으니까 월급은 많이 못 받고 나간 돈은 많고 그러니까 이제 안 하게 되지 이게. 그래서 이제 풍선 영업이 잘 안 돼. 풍선 영업이. 풍선 영업이 뭐냐면 이제 밤에 일하는 그런 이제 19금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나이트클럽 그리고 노래방, 술집, 다간주점, 마사지샵 이런 게 풍선 영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가장 피 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풍선 영업이에요. 풍선 영업. 풍선 영업 많이 정리될 겁니다. 앞으로. 왜냐 사람들이 돈 안 쓰거든 이게 남자들이. 먹고 살만의 유흥주의고 하는 거지. 누가 이 시기에 유흥주의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흥주점에 뭐 밤 되면 한산합니다. 예. 대리운전 부르는 콜도 없어요 이게. 술 안 먹으니까. 2차 안 가니까. 질 떨어진 일자리는 뭐냐면 이제 그런 거죠. 뭐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파트타임.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닌 일자리죠. 정규직. 쉽게 고용해서 쉽게 자를 수 있는 일자리. 필요 없으면 내보내고. 예. 구하기 쉽고 자르기 쉬운 그런 일자리가 많아지는 거죠. 객관적으로 지금 폭증한 거 맞아요. 증가한 거 맞아. 왜냐하면 채용 사이트 보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파견직, 아웃소싱, 뭐 도급, 파트타임 일자리 많아졌습니다. 많아졌습니다. 진짜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격리도 정규직 안 뽑고요. 파트타임 뽑습니다. 파트타임. 알바식으로. 하루에 4시간 정도만. 그러면 돈이 안 되죠, 이게. 이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문제가 뭐냐면 일이 없으면 자르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내 일이 없으면 나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많은 고용주가 그런 일에 손해합니다. 왜냐하면 정규직 되면 자르기 쉽지 않고 기본급 이상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거지.
만약 뭐 회사가 잘 굴러가고 돈을 잘 벌면 당연히 정규직 뽑죠. 일이 많으니까. 올해 이제 직원 뽑아서 일을 시켜야 되니까 당연히 정규직 뽑죠. 근데 그렇게 돈이 될 만한 사업을 하는 회사가 많이 없어요. 지금 회사들은 어떤 말이냐면 지금 돈 아껴야 돼. 어차피 지금 뭐 일 따오기 힘들다 보니까 나가는 비용 줄여야 됩니다. 올해 막 커피값도 줄이고 회식비도 줄이고 뭐 회사 비품도 줄이고 그럴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인건비도 줄여야 돼. 뭐 2명 일할 거 이제 1명 쓴다거나 아니면 1명 일할 게 있으면 뭐 1명을 그냥 정규직 교용하는 것보다 그냥 알바식 뽑아 쓰는 거죠. 그러다가 일이 없으면 내보내고 일 바쁘면 뽑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질 떨어진 일자리는 지금도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고. 근데 그런 일도 지금 서로 하려고 그래요. 왜냐? 그만큼 이제 일을 못 구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돈이 없으면 그거라도 해야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장도 좋은 일자리가 아니었는데 나와서 찾아봐도 좋은 일자리는 잘 보이지 않네요. 조금만 좋아 보이면 엄청난 경쟁률이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일자리는 관점이 달라질 거야. 무조건 돈 많이 주고 뭐 대기업 이런 것보다 안 잘리고 오래 일할 수 있고 정규직이 보장되는. 그러니까 사람들 그동안 이제 좋은 일자리라고 욕먹 많이 받고 뭐 성과급 많이 나오고 성과급 많이 나오고 아니면 이제 뭐 복지 좋고 보통 대기업 중견이잖아. 그런 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어떤 게 좋은 회사냐? 그냥 안 잘리고 이제 어느 정도 고용 보장되는 거. 예. 그래서 공무원 입자 올라가는 게 그런 거. 공무원은 안 잘리니까. 나이 먹어도 쭉 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호봉이 차면서 처음에 들은 월급 적어도 나이 차면 월급이 좀 오르니까. 그래서 올해 들어서 아마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는 아마 공무원 박 터질 겁니다. 아마 국가직부터 박 터질 거예요. 이제 국가직이 한 2달 뒤면 시험 치죠. 국가직 올해 그 선발 인원이 500명 줄었거든요. 많이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선발 인원 10%가 줄은 거야. 이제 행정 지표를 봤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행정 지표를 봤는데 많이 줄었어. 근데 아마 행정 직군에 도전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제 생각인데 국가직 구급 기준으로 아마 일반 행정은 다시 100대를 찍을 것 같습니다. 100대. 원래 일반 행정은 그 전부터 경쟁률이 많이 높았습니다. 한 70대 1은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한 100대를 도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원이 줄었거든요. 인원 줄었는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아.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행정직을. 그리고 작년 교육행정직이 350대였는데 아마 올해는 한 400대를 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공무원 되게 점점 힘들 거야. 이제 경기가 불안하고 일자리가 안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무원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한다고 붙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자리는요. 일단 정규직, 안 잘리는 거, 그리고 일이 꾸준하게 있는 거. 그러면 좋은 일자리입니다. 그럼 중소기업 대상상 되는 거야. 어느 정도 잔업이 있고, 회사 잘 굴러가고, 월급 안 밀리고, 그리고 정규직이기 때문에 계속 쭉 일할 수 있고, 예. 그런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야. 근데 이제 그런 일자리도 많이 없다는 거죠. 조금만 좋아 보이면 엄청난 경쟁력. 여기서 얘기한 조금만 좋아 보인다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일단 정규직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고, 그리고 중소기업 중에서 연봉이 나쁘지 않아. 그리고 회사 규모도 나쁘지 않아. 회사 정만도 괜찮아. 그러면 조합은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중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인데 어디도 좀 탄탄하고 규모도 있고 회사 업력이 좀 오래됐고 그리고 뭐 중소기업 치고는 연봉도 나쁘지 않으면 좋은 회사죠. 근데 그런 곳은 앞으로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 이 중소기업도 이제 뭐 팔다리 멀쩡하면 다 받아준다. 어, 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아니다. 이제 이런 말 못해. 요즘 외국인 운전자도 한국에 와가지고 일을 못 구한 사례가 많아요.
외국 사람들이 못 구해. 외국 사람들 보통 힘든 거 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 일이 없다 그래요. 공장에서 일이 없으니까 외국 사람 내보내는 거야, 이게. 원래 힘든 일은 항상 많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그 힘든 일도 아니 오더 없으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기가 안 좋으면 오더가 줄 거 아닙니까? 중량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씨 힘든 일도 줄어드는 거지. 뭐 힘든 일하고 1년 365 늘상 있습니까? 아니잖아.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기피한 힘든 일 하더라도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전망이 안 좋으면 오더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작년까지 20억치 이렇게 했다. 그럼 뭐 올해 한 15억씩 일을 하는 거야. 그럼 한 명 없어도 돼.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안 좋은 일은 평생 돌아간지 아십니까? 평생 뭐 공장 굴러간지 아십니까? 그 안 좋은 일도 경기 영향을 받습니다. 그 힘든 일도.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산업이 다 이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 내려간다는 게 일량이 준다는 거죠. 오도가 준다는 거죠. 그 외국 사람들도 아마 일자리 구하기 힘들 거야, 아마. 네. 그리고 지금은 외국 사람하고도 경쟁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이면. 옛날처럼 한국 사람 무조건 뽑아준다 보장이 없어요, 이게.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절대 얕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좀 괜찮은 일자리면 앞으로 경쟁을 쇠가 빠지게 될 겁니다. 경쟁을 많이. 그리고 당분간은 좋은 일자리 웬만하면 잘 안 나올 겁니다. 대기업 중에 일자리 안 나올 거야. 대기업 중에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일한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남아 계시고요. 일단 버티세요. 그리고 절대 홧김에 그만두지 말고. 예. 그리고 직장 다닌 동안은 돈 함부로 쓰지 말고요. 월급 관리 잘 하시고.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